자, 이 장에서 실습한 내용은 5가지입니다. 자, 우선 신경망을 이용해 논리 게이트를 학습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 코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구현한 신경망의 평균 인식률을 어떻게 측정해야 알 수 있는지, 바이어스 텀이 얼마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정규 분포를 분류하는 실습과 비선형 분포 학습의 한계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3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매플럿 라이브러리, 그리고 넘파이 객체입니다. 그래프의 출력 방향은 브라우저로 설정합니다. 세션 객체는 미리 열어두고 전체 코딩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t 게이트를 학습하겠습니다. 학습률은 0.1로 정의하고 not 게이트는 0일 때 1이 나오고 1일 때 0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먼저 2차원 배열 리스트 형태로 표현합니다. 표현한 리스트를 플로트 타입의 넘파이 객체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담은 플레이스 홀더를 정의합니다. 플레이스 홀더는 플로트 타입이고 2차원 행렬의 형태입니다. x와 y 플레이스 홀더를 2차원 배열 형태로 표현한 이유는 학습 데이터가 몇 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인 노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뜻하고 열인 1은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랜덤 노멀 함수를 사용합니다. 랜덤 노멀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정규 확률 분포 값을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W의 크기는 행이 1이고 열이 1인 2차원 배열 형태이고 바이어스 변수 B의 형태는 행이 1인 1차원 벡터입니다. 여기서 웨이트를 2차원 배열 형태로 정의한 이유는 행렬의 곱 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측 함수인 하이포세시스는 x 곱하기 w 플러스 b 형태로 정의합니다. 상수와 벡터를 이용한 곱셈 연산에서는 w 곱하기 x나 x 곱하기 w가 같습니다. 반면 위에서 정의한 x 플레이스 홀더 간 행이 논인 가변적인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x 곱하기 w 행렬의 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코스트 함수는 오차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는 함수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스퀘어는 원소를 제곱하는 함수이고 리듀스 썸은 벡터의 원소를 모두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즉 계산한 값을 다시 말해 예측한 값인 하이포세시스에서 실제 값 y를 뺀 다음 제곱한 모든 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한 오차를 최소화해 주기 위해 경사 하강법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함수에서 앞에서 선언한 학습률 0.1을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미니마이즈 함수에 코스트 함수를 넣어줍니다.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앞에서 계산한 하이포세시스의 실제 값 y를 비교하기 위해 하이포세시스를 0과 1의 값만 갖는 벡터의 형태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프리딕트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포세시스를 1행 2열 형태로 가정하고 프리딕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은 0.1의 값을 갖고 두 번째 열은 0.2의 값을 가집니다. 0.7은 0.5보다 크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합니다. 0.2는 0.5보다 작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열은 true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열은
false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cast 함수를 적용합니다. cast 함수는 true 값을 1로 반환하고 false 값은 0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결국 predicted는 첫 번째 열은 1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열은 0의 값을 가진 1행 2열의 행렬이 됩니다. predicted를 0과 1의 값만 갖는 행렬로 변환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redicted와 실제 값인 y를 비교하는 accuracy를 정의해 줍니다. 실제 값인 y를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둘 다 1행 값을 갖는 1행 2열의 행렬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equal 함수는 두 개의 행렬을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즉 같은 자리의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틀리면 false를 반환합니다. equal 함수를 적용하면 첫 번째 값은 같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고 두 번째 열은 값이 다르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했던 cast 함수를 적용하면 다시 첫 번째 열은 1로 변환되고 두 번째 열은 0으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reduce mean은 평균을 뜻합니다. 즉 모든 행렬의 값을 더해서 그 수만큼 나눠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1행 2열의 행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더한 후 2로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결과가 0.5가 나옵니다. 이는 인식률이 50%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not gate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하기 전 먼저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for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10번 반복하고 트레인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 placeholder xy에 실제 데이터인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초기화해주고 세션 객체의 run 함수로 호출합니다. 현재 학습 데이터의 수는 2개입니다. accuracy 계산 후 반환값은 a에 할당하고 print 함수를 통해 인식률을 출력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횟수를 20번으로 눌러 보겠습니다. 학습 횟수가 20번으로 늘어나면 마지막에는 정확도가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t gate는 단순한 게이트이기 때문에 학습 횟수를 20번만 해주어도 정확도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 실험을 통해 학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신뢰성 있는 평균 인식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 코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변경된 코드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인식률을 계산하기 위해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인 result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실험을 30번 반복하기 위해 experiment를 35로 정의하고 이 중 for문을 사용해 같은 실험을 30번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텐서플로우 변수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내부 for문으로 학습을 10번만 진행합니다. 학습 완료 후 result 변수에 append 함수를 사용해 정확도를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A는 list 타입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print A라고 하면 정확도가 출력되지만 result 리스트에 추가할 때는 A 0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확도를 출력하고 평균 인식률을 구하기 위해 sum 함수를 사용해서 result의 모든 값들을 더한 후 실험의 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플롯 함수를 통해 30번 실험에 대한 정확도를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면 학습 횟수가 10일 때 정확도가 1.0인 경우도 있고 0.5인 경우도 있고 전혀 학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학습 횟수를 10일 때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식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평균 인식률은 대략 88%입니다. 학습 횟수를 20번으로 늘려서 코드를 실행하면 모든 실험에서 항상 정확도가 1입니다. 그래프도 1.0에서 직선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평균 인식률도 1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률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평균적으로 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몇 번을 해야 할까요? 자, 10번은 부족해 보이고 20번일 때는 인식률이 항상 1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언제 학습을 멈춰야 하는지 학습 중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코드에서 학습 횟수를 최대 100번으로 늘리고 학습을 하다가 정확도가 1.0이 되었을 때 학습을 중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if문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몇 번 만에 정확도가 1.0이 되어 학습이 중단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 result라는 리스트에 학습 횟수를 append 함수로 추가했습니다. 학습 후 result의 모든 값들을 sum 함수로 더한 후 실험 횟수로 나누어 평균적으로 언제 학습이 중단되었는지를 출력하고 min 함수와 max 함수를 이용해 최소 학습 횟수와 최대 학습 횟수를 출력합니다. 또한 result를 히스토그램으로 출력, 학습 횟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키면 평균 학습 중단 횟수는 평균 학습 횟수, 최대 학습 횟수, 최소 학습 횟수가 출력됩니다. 학습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20번까지 학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번 미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체적으로 왼쪽에 분포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NOT 게이트가 단순하기 때문에 학습이 쉽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코드를 실행시키면 자, 이전과는 그래프의 분포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이 두 개인 OR 게이트와 NAND 게이트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코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OR 게이트는 둘 중 하나의 값이 1이면 1이 출력되고 둘 다 0이면 0이 출력되는 논리 게이트입니다. 4개의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X 데이터를 4행 2열의 리스트로 정의하고 Y 데이터를 4행 1열의 리스트로 정의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데이터를 담는 플레이스홀더 X, Y의 크기도 각각 2, 1로 변경하고
W, B의 크기도 역시 변경합니다. 하이포세시스, 코스트, 트레인, 프리딕티드, 애큐러시 계산 방법은 이전 코드와 동일합니다. 이제 최대 학습 횟수를 1000으로 해서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예측값과 정확도를 출력하기 위해 프리딕티드와 애큐러시 텐서 변수를 계산합니다. 프리딕티드는 앞에서 계산했던 예측값인 하이포세스의 행렬의 0과 1의 값으로만 나타낸 행렬입니다. 런 함수를 호출해 애큐러시는 A 변수에 저장하고 프리딕트는 B 변수에 저장합니다. 학습을 할 때마다 학습 스텝과 예측값,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프리딕티드는 원래 4x1 행렬인데 출력 결과를 옆으로 출력하기 위해 리쉐이프 함수를 사용해 1x4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학습 중 정확도가 1.0이 되면 학습을 중단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not 논리 게이트처럼 금방 학습이 될 때도 있고 10번 이상 학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낸드 게이트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동일하고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낸드 게이트에 맞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코드에서 Y를 1, 1, 1, 0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셀을 실행시킵니다. 학습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화 게이트처럼 금방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지만 항상 학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를 가지고 중단하는 조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문제점을 알아보는 코드입니다. X 데이터와 Y 데이터는 위에서 사용했던 낸드 게이트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정확도와 코스 값을 보관하기 위한 두 개의 리스트 변수도 정의합니다. 정확도와 코스 함수의 값을 계산해 각각 A, C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들 변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출력하기 위해서 각각 리스트 변수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0.1일 때 학습을 중단시킵니다.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의 사이즈는 가로가 15, 세로가 5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는 정확도의 변화를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는 코스트의 변화를 출력합니다. 세 번째 그래프에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출력합니다. 디시전 바운더리는 학습 결과를 시각화해서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시전 바운더리를 출력하기 위해 우선 m그리드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0.02 간격으로 격자로 나눕니다. 즉 50개의 간격으로 분할합니다. 자, 그런 다음 2차원 형태의 행렬로 x축만 따로 뽑아 xx에 저장하고 2차원 행렬 형태로 y축만 따로 뽑아 yy에 저장합니다. xx와 yy는 모두 50 by 50 크기 행렬이고 플랫 함수로
250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변환한 두 개의 1차원 벡터를 C 함수를 사용해 각각의 열을 결합한 뒤 한 행으로 만들어 그리드 변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그리드는 2500 바이 2 행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 2500개 데이터를 run 함수를 호출해 추정값을 계산해서 h 변수에 저장합니다. for문을 돌면서 h가 0.5보다 크면 빨간색, 그렇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설정합니다. 그것을 칼라 변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칼라 변수는 2500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 데이터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나타냅니다. 이제 25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해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기 위해 스캐터 함수를 사용합니다. xx를 플랫 함수로 1차원 벡터로 변환한 것을 x축으로 하고 yy를 플랫 함수로 1차원 벡터로 변환한 것을 y축으로 하고 칼라 변수를 통해 개별 데이터의 색상 정보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그래프를 보면 정확도가 1.0에서 코스트는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이 중단되는 기준을 정확도가 아닌 코스트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실행시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스트를 기준으로 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와 동일하지만 학습 종료 조건만 다릅니다. 먼저 old 변수를 10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이전 코스트와 현재 코스트를 비교해요. 차이가 0.0001보다 작으면, 즉 코스트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학습을 종료합니다. 또한 학습 횟수가 10의 배수일 때 현재 학습 횟수와 코스트 값을 출력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정확도가 1이 되어도 학습이 진행될수록 코스트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 경계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트 값을 기준으로 학습을 종료하면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여러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해도 정확도를 기준으로 학습을 종료할 때와는 달리 결정 경계가 항상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어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낸드 게이트입니다. 이전 낸드 게이트 학습 코드에서 하이포세스를 x 곱하기 w로 수정해 줍니다. 학습률이나 코스트 계산 방법, 최적화 방법, 정확도를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학습 중단 조건을 제외해서 무조건 101번 학습하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실험 결과 정확도가 0.0이나 0.25 혹은 0.5가 나오면서 학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도 특정 값의 수렴 후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학습을 좀 더 오래 진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학습 횟수와 상관없이 학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학습에서도 바이어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를 신경막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사용한 것처럼 바이어스를 따로 정의한 뒤 하이퍼셋에서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상 1이라는 값을 갖는 데이터의 입력 차원을 한 개 늘리는 방법으로 이 경우 추가한 차원에 대한 가중치가 바이어스를 의미합니다. 자, 코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낸드 게이트입니다. X 데이터 내에 바이어스를 도입하기 위해 열이 추가되어 데이터가 4x3 행렬이 됩니다. 세 번째 열의 값은 모두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 플레이스홀더 X와 웨이터 변수인 W 또한 열의 크기를 3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측값을 계산한 하이퍼셋는 X 곱하기 W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B 수식은 없습니다. 바이어스가 데이터를 정의할 때 추가되었기 때문에 바이어스 변수를 더해주지 않습니다. 자, 코스트를 계산하는 방법, 학습 방법, 정확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학습 횟수를 최대 101번으로 하고 현재 코스트와 이전 코스트를 비교해서 더 변화가 작을 경우 학습을 중단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WX 플러스 B와 지금처럼 데이터 차원을 1 증가시키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이 다른 두 개의 정규 분포를 생성하고 이를 분류할 수 있는 신경망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평균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을 생성하는 샘플 수, 즉 학습 데이터 수는 그룹당 1000개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두 개의 그룹을 vstack 함수를 통해 URL로 연결해 X데이터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X데이터는 2000 by 2 행렬이 됩니다. 자, 이제 Y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로스 함수를 사용해 학습 데이터 수만큼 1차원 벡터를 생성합니다. 즉 1000개의 1차원 벡터의 값이 모두 0입니다. 원스 함수도 마찬가지로 1000개의 1차원 벡터를 만들며 이때 값은 모두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두 개의 1차원 벡터를 H스택으로 옆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2000개의 1차원 벡터가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행렬곱 연산을 하기 때문에 Y데이터는 2000개의 행과 1개의 열을 가진 2차원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열 벡터로 리쉐입해서 2000 by 1 행렬이 됩니다. Y데이터 값들은 for문을 돌리면서 값이 0이면 빨간색, 값이 1이면 파란색으로 지정하여 컬러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캐터 함수를 사용해 두 그룹을 그래프로 출력합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점들은 평균이 0인 첫 번째 그룹이고 파란색 점들은 평균이 3인 두 번째 그룹입니다.
자, 이러한 분포를 학습시키고 학습 결과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학습률은 0.1입니다. 입력 차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XY 플레이스홀더 및 WB는 논리 게이트 예제와 같습니다. 하이포세시스는 X 곱하기 WB의 형태이고 코스 계산 방법과 트레인 방법, 정확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논리 게이트 학습 때와 달리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계에서 배운 로그 함수를 사용해 코스트 함수를 정의합니다. 최적화 방법은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학습 횟수를 1000번으로 하고 런 함수를 사용해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전달해 학습을 시킵니다. 자, 학습 후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결정 경계면을 출력하기 위해 먼저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Y 데이터의 값이 0일 때는 빨간색, 1일 때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m그리드를 사용해 -3에서 5 사이의 값들을 0.2 간격으로 분할합니다. xx와 yy는 40x40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하이포세스를 계산하고 예측값이 0.5보다 작으면 빨간색, 그렇지 않으면 파란색 점으로 그립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그래프가 나옵니다. 학습 데이터들이 겹쳐진 경계 부분만 빼면 학습이 잘 되어서 두 그룹이 잘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형으로 분리할 수 없는 XO와 논리 게이트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논리 회로를 학습한 코드에서 수정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XO와 게이트는 입력이 같을 때 0, 다르면 1을 출력하는 논리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Y 데이터 값은 0, 1, 1, 0이 됩니다. 코스트 함수는 이진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제곱근 오차가 아닌 정규 분포 분류 때처럼 로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학습 횟수를 1001번으로 하고 학습 종료 조건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학습 횟수가 100의 배수일 때 학습 횟수와 예측값, 정확도, 코스트를 출력합니다. 예측값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리쉐입을 해 주었습니다. 정확도와 코스트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 리스 객체를 사용해 저장합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키면 자, 1000번을 학습해도 정확도가 0.5입니다. 결과를 보면 정확도가 0.25, 0.5에서 더 이상 학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출력 결과를 봐도 정확도는 0.5이며 이때 예측값은 0, 1, 0, 1으로 0, 1, 1, 0이 정답이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을 1000번이 아닌 10,000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결과를 시각화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는 정확도, 두 번째 그래프에는 코스트 값, 세 번째 그래프는 학습 결과를 시각화한 결정 경계면을 출력합니다.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학습이 안 되는 이유는 X와 분포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학습된 결정 경계면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단층 퍼셉트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도형 형태의 비선형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수는 1000개입니다. 학습 데이터 X 데이터는 랜덤 노멀 함수를 사용해 평균형, 표준 편차 1의 분포에서 1000개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거리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Y 데이터의 경우 각각의 학습 데이터가 중심 0,0에서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거리가 0.8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 되도록 합니다. 즉, 중심에서 거리가 가까운 그룹과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룹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각각의 점이 중심 0,0에서 떨어진 거리는 데이터셋에서 첫 번째 행을 제곱한 값과 두 번째 행을 제곱한 값을 더해 제곱근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렬 곱을 해야 하기 때문에 Y 데이터는 reshape 함수를 사용해 1000개의 행과 1개의 열을 가진 열 벡터로 만듭니다. Y 데이터의 값들을 포문으로 돌리면서 값이 0이면 빨간색, 값이 1이면 파란색으로 지정하여 칼라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캐터를 이용하여 두 그룹을 출력합니다.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코드를 실행합니다. 출력한 그래프를 보면 평균에서 가까운 점들은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평균에서 떨어진 점들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텐서 변수들에 관한 코드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코드와 같습니다. 1001번을 학습시키면서 학습 횟수가 102배수일 때 학습 스텝, 코스트,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자, 코스트가 더 이상 변화가 없어 정확도가 0.73에서 더 이상 향상되지 않습니다. 학습이 종료된 후 이전 예제처럼 3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정확도, 두 번째 그래프는 코스트 값, 세 번째 그래프는 결정 경계입니다. 결정 경계면은 m그리드를 이용하여 -3에서 3 사이의 값을 0.2 간격으로 분할한 후 하이퍼세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추정값이 0.5보다 작으면 빨간색, 0.5보다 같거나 크면 파란색으로 설정하여 학습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정확도가 0.7에서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 그래프를 보아도 코스트 값이 작은 값에 도달한 후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정 경계를 보면 두 그룹 모두 파란색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그룹은 하나의 선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선형 형태이기 때문에 모두 파란색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빨간색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고 파란색 그룹으로 분류한 이유는 빨간색 그룹의 학습 데이터 수가 파란색 학습 데이터 수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란색 그룹으로 분류하게 학습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0.7이 나옵니다. 학습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분류를 파란색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층 퍼셉트론은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